오늘 강의 제목은요, 헬로 2026입니다. 올해 2026이 무슨 해일까요? 올해 한 해는 여러분 남은 인생의 첫 해입니다. 맞나요? 네, 남은 인생의 첫 해 어떻게 보내야 되겠습니까? 오늘 그 얘기 해보자고요. 자, 해볼게요, 지금부터. 일단 올해가 어떤 해냐? 어떤 올해의 화두, 이슈들이 있냐? 빅데이터로 경제 키워드를 뽑아봤더니만 이런 키워드들이 뽑혀요. 자산 격차, 디지털 자산, 자영업 몰락, 불황 맞죠 요즘에? 경기 침체, 로봇, AI, 저속노화, 환율도 문제라 하던데 일자리.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게 우리에게 피부로 와닿는 게 뭐냐 보면 저는 여러분한테 오늘 저 세 가지를 얘기해 드리고 싶거든요. 2026년도에 최고의 화두는 AI예요. 단연코 AI. 그리고 로봇이고요. 그것 덕분에 잃게 되는 우리의 일자리 같아요. 공감하세요? 예. 여러분들 얼마 전에 충북 방송인가? 충북 MBC인가에서요. KBS네요. 이거 일주일인가 2주 됐어요. 다큐멘터리를 했는데 다큐멘터리 제목이 뭐냐면 올해 신입사원은 뭐다? 로봇이다. 대기업에서 신입사원 안 뽑아요. 예. 왜 안 뽑냐고요? 로봇 쓰면 돼요, 로봇. 예, 경력직만 뽑으려고 그래요. 예, 로봇을 관리할 수 있는 사람들만. 예, 그리고요, 머리 쓰는 사람들, 머리 좋은 사람들이 했던 의사, 변호사, 개발자, 코딩하는 사람 이런 것들은 이거 지금 벌써 이미 AI가 장악하고 있죠. 만약 여러분이 내가 어디가 좀 안 좋아서 MRI, CT를 찍었는데 그거 판독을 맡길 때 인간 의사가 있고 AI 의사가 있다. 누구한테 맡길 것 같아요? 난 AI한테 맡길 것 같아요. 실수하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의사가 사라지는 거예요. 제일 먼저 사라질 과, 전공이 뭘까요? 영상의학과예요. 예, 그렇겠죠. 그러니까요. 예, 그리고 요즘에 아까 우리 김창규 사장님 강의에도 잠깐 나왔는데요. 아마존에서 몇 명 해고한다 그러세요? 그래요. 60만 명이요. 개발자들 지금 다 해고하고 있거든요. 예, 그 60만 명은 노동으로 일하는 사람들도 포함된 거고요. 아마존에서 3만 명, 마이크로소프트 9천 명, 페이스북에서 2만 명, 구글에서 12,000명 해고하려고 그래요. 저들이 다 누구냐? 개발자들이에요. 한국이 얼마 전까지 초등학교에서 코딩 가르친다고 10년 전부터 돈을 엄청나게 쏟아부었는데 지금 가르치게요, 안 가르치게요? 안 가르쳐요, 없어졌어요. 그럼 그 코딩 배운 아이들 뭐예요, 그거? 헛짓한 거, 헛짓. 예. 이게 현대 모습이라고요. 예. 그래서 얼마 전에 우리 왜 강의 때도 지금 되게 많이 보고 계시죠? 지금 이제 3월 달 되면 시판한다잖아요. 저 그 가정부로본요. 71만 원 월 임대료 내면 가정부 일 다 해요. 그리고 이제 한국이 60세 이상이 가장 많이 따는 자격증이 뭐냐면 요양보호사거든요. 요양보호사 싹 없어지는 거죠. AI 로봇이 다 해요, 이제. 예. 이게 이제 AI와 로봇이 우리 일자리를 침범하는 거죠. 이런 로봇이 있거든요. 보세요. 제가 보고 깜짝 놀랐어요. 로봇 하는 일을 방해를 했더니만 아니, 로봇계 스팟 부품을 옮기는 휴머노이드 로봇 아틀라스. 작업을 방해하려고 상자 뚜껑을 닫자 다시 열고 부품을 떨어뜨리자 알아서 주워 담습니다. 선반 속 상자에 부품을 넣으려다가 선반에 걸릴 것 같으니 상자를 앞으로 꺼내기도 합니다. 이 능력이 원래 없었어요, 로봇들이요. 여러분들 집에 로봇 청소기 알죠? 그놈 어때요? 어디 가서 물건 앞에 대가리 뭐 있으면 계속 갖다 박죠? 이제까지 앓는 우리의 로봇은 그랬단 말이에요. 근데 보세요, 뭐 갖다 놓으려 그러다가 걸리니까 박스를 빼고 넣죠. 이게 인간이 하는 일이잖아요. 저게 몇 세 지능이게요? 5세 지능이에요, 5세 지능이요. 지금 5세 지능이죠. 5년 딱 지나면 10세 지능 되거든요. 여러분들 10살짜리가 어때요? 다 말귀 다 알아듣죠, 10살짜리. 그럼 인공지능 로봇이 10살짜리가 되는 거예요. 그럼요. 어떤 일이 벌어질 것 같아요? 지금도 보세요. 잠깐만. 네, 사람이 하던 일을 하나둘 AI와 로봇이 대신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그만큼 사라질 일자리겠죠. 박경준 기자가 이 사안 짚어봤습니다. 계단을 성큼성큼 올라가는 사족보행 로봇. 복잡한 구조의 제철소를 누비고 1200도 열풍이 지나는 관도 사람 대신 점검합니다. 이전에는 화상과 가스 중독 우려로 주 1회에 그쳤던 열화상 측정. 이제는 매일 할 수 있게 됐습니다. 600km가 넘는 이송 설비를 일일이 열어 안을 보는 대신 카메라가 밖에서 센서로 점검하고 470도 고온에서 나오는 도금 찌꺼기를 삽 대신 로봇 팔로 퍼내는 것. 위험한 작업은 이제 AI 로봇 몫입니다. 물류센터에는 인간용 로봇 휴머노이드가 등장했습니다. 그냥 자동화 공정과는 달리 박스에 맞게 충전재를 넣고
움직이는 컨베이어 벨트 박스가 없는 곳을 정확히 포착해 포장한 물건을 놓습니다. 생산성을 높이고 사람 대신 위험한 작업에 투입해 작업자가 조금 더 안전하게 일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요, 도대체 몇 개의 일자리들이 도대체 없어질까요? 올해만 해도요, 우리나라에서 수십만 개가 없어진대요. 그 수십만 명이 일을 못하게 되는 거예요. 예. 그게 내가 아닐 거라고, 김진현 사님이 아닐 거라고. 어떻게 생각하냐고요, 이걸. 예. 과거 20년 동안 바뀐 인류의 문명이요, 지금은 2년 안에 바뀌거든요. 우리가요, 아유, 내 때는 멀었어 했던 일이 지금 내년에, 올해 딱 일어날 수 있어요, 여러분들. 당장요. 네, 그래서 사람이 하는 일이 이제 거의 다 로봇과 AI가 대체합니다. 동의하세요? 이게 2026년이 원년이 될 겁니다. 지금 여러분들 주식시장에 하늘 높이 찌르는, 하늘 높은 줄 모르고 오르는 주식들은 전부 다 로봇 AI 주식들이에요. 자, 그러면 사람이 하는 일이 거의 다 로봇과 AI가 대체가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 어, 세계적인 석학이었던 제레빈 애프킨, 미래학자였던 제레빈 애프킨이 20년 전에 썼던 저 책의 제목대로 되는 겁니다. 저게 20년 된 책입니다. 2005년에 나왔어요. 노동의 종말이라는 말 많이 들어봤죠? 그게 제레미 레프킨이라는 사람이 쓴 책이거든요. The End of Work. 노동으로 먹고 사는 사람들은 모두가 대체될 것이라고 얘기했어요. 저 책에서. 근데 20년, 최 20년이 지나지 않은 지금, 20년 지난 지금 다 대체되게 생겼잖아요. 자, 그럼 저렇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고요. 이제 우리가 우리 상황을 대입해 보자고요. 자, 대부분이 노동으로 먹고 살아요, 우리가. 그럼 뭐 우리가 다 대체되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고. 대체되면 될수록 점점 무슨 일이 벌어지게요? 가장 심각한 게 빈부격차가 심화됩니다. 저 책에서 예견한 거예요. 제레븐 에프킨이 무용계급이 생긴다 그랬거든요. 심지어 무용계급, 쓸데없는 사람들이 생긴다는 거죠. 네. 나이가 5, 60이 됐고요. 일자리에서 퇴직당했어. 이분들 할 일 있게 올게요. 재취업이 안 되잖아요. 자영업 힘든 거 알죠? 돈도 없어. 그럼 뭐예요? 이분이 무용계급이에요. 이런 분들이. 네. 자, 그럼 이제 이 얘기도 해볼게요. 빈부격차가 한국이 더욱 심해질 거라는 예측들이 강하거든요. 여러분들 우리나라 지금 K컬처가 대세죠. 앞에 K자 붙으면 다 X이죠. 예, 예. 근데 K 붙으면 다 좋은 것만 있는 줄 알았죠. K 붙어서 안 좋은 게 하나 있어요. K 양극화예요. 예. 이게 어떤 양극화냐 하면 이제 설명드릴게요. K자 영어 글자를 한번 보세요. K자 딱. 저게 뭘 뜻하냐 하면 자 보세요. K의 앞에 이 기둥 이건 뭐냐 하면 빠른 침체가 딱 와요. 한국에. 빠르게 확 꺼지는 거예요. 이게 2026년이 될지 7년이 될지 모르는데 제 예상으로는 저는 2026년 말이나 2027년 초가 아닐까 싶어. 빠른 침체가 딱 와요. 그러면 이제 두 가지 반응이 나와요. 한쪽은 빠른 침체가 오면 이 기회를 틈타서 성장하는 사람이나 기업이 생겨요. 급성장하는 사람. 예. 또 하나는요. 급 하락하는 사람이 생겨요. 하락하는 사람이나 기업요. 그럼 급성장하는 기업이나 사람은 왜 급성장하게 해요? 기회를 타는 거예요. 기회를. 새로운 기회에 올라타는 거죠. 이럴 때 새로운 기회가 아까 말했던 AI나 로봇이나 뭐 여러 가지 디지털 자산이나 이런 것들이에요. 그럼 하락하는 사람 기업은 급하락한다는데 이런 사람은 어떤 사람들이게요? 열심히 일해서 돈 벌어야 된다고 믿고 있는 사람들. 계속 과거의 방법을 고수하는 사람들인 거죠. 땀 흘리지 않는 자 먹지도 마라 이러면서 있잖아요. 막 미치는 거예요. 어떻게 해야 돼요? 어느 쪽으로 향하고 있는지 한번 생각해 보셔야 돼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거 위쪽으로 향하고 싶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자, 이렇게 하시면 돼요. 계속 과거의 방법을 고수하지 마시고 새로운 기회를 찾고 공부하고 연구하셔서 거기에 올라타시는 겁니다. 그 방법밖에 없습니다. 자, 지금은요 100년에 한 번 올까 말까 하는 부의 재분배 시기입니다. 부가 재분배될 때마다 확 뒤집어졌습니다. 1차 산업혁명 때가 그랬고 2차 산업혁명 때도 그랬고 3차 산업혁명이었던 정보화 시대에도 인터넷 시대에도 벤처 스타트업들이 막 생기면서 99%는 없어졌지만 그중에 1%들은 떼돈을 벌었습니다. 가난했던 사람들이 부자가 아니었던 사람들이 부의 재분배가 일어났던 거죠. 지금 무슨 시대라고 합니까?
지금요. 4차 산업혁명 시대라고 합니다. 이 4차 산업혁명 시대의 핵심 키워드들은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AI, 그 다음에요, 로봇, 디지털 자산, 공유, 연결, 플랫폼들입니다. 그럼 여기에 타야 됩니다, 우리가. 자, 배달의 민족 하나 만들어 보실래요? 예? AI 회사 하나 만들어 보실래요? 로봇 하나 만들어 보실랍니까? 그건 안 되잖아요. 그럼 어떻게 해요? 이렇게 잘 만들어져 있는 시스템과 플랫폼에 편승하는 수밖에 없는 거죠. 우리는요. 왜? 만들 수 없으니. 뭐 개중에 1000에 1명, 만에 1명은 만들기도 하겠죠. 예, 근데 그게 내 영역은 아니잖아요. 저는 자신 없어요. 예, 저는 자신 없어요. 요즘 여러분들 기존의 성공 공식이 완전히 깨졌다는 거 많이 느끼세요? 과거에는 공부 열심히 해서 좋은 대학 가서 좋은 데 취직해서 그러면 성공이라 그랬어요. 근데 그게 깨졌다는 게 드라마로도 막 나오잖아요. 서울의 자가에 사는 대기업 다니는 김 부장 이야기. 그 드라마가 공식적으로 우리한테 알려주잖아요. 이때까지의 성공 공식은 깨졌다라고. 예. 우리나라 교육 제도도 지금 빠르게 붕괴하고 있거든요. 여러분들 우리나라 교육 시스템의 교육 목적이 뭔지 아세요? 우리나라 교육 시스템의 초, 중, 고, 대학교라는 이 시스템의 교육 목적 저거예요. 평준화. 똑같은 기준으로 만드는 거. 그래서 말 잘 듣는 노동자를 만드는 게 대한민국 교육의 목표예요. 우리는 그 모르고 거기서 교육받았죠. 그죠? 근데 이 공식이 깨지면서 기존의 성공 공식이 깨지면서 빠르게 이 교육 시스템이 붕괴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벌써 우리나라 고등학교 한 학생들의 자퇴율이 17%가 넘었습니다. 붕괴되고 있죠. 심지어 중학교도 안 가는 친구들이 우리 딸이 중학교 안 갔거든요. 중학교란다 고등학교 안 갔잖아요. 아예 입학조차 안 하는 친구들도 엄청나게 많아졌습니다. 붕괴되는 겁니다. 그럼 어떤 일이 벌어지냐? 10년, 20년 지나면 학교 그만둔 친구들이 하는 사업체에 학교 다녀서 공부 잘했던 아이들이 직원으로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이게 미국이잖아요. 미국의 대부분의 갑부들은 우리가 흔히 아는 뭐 마이크로소프트의 빌 게이츠, 뭐 앨런 머스크, 또 뭐 세르게이 뭐예요? 페이스북 창업자 전부 다 중퇴죠, 중퇴. 다 중퇴. 그 밑에 누가 일해요? 대학원 박사까지 한 사람들이 일하는 거 아니에요? 우리도 미국 따라가는 거죠. 그죠? 예. 그래서 여러분들 이제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저 대목. 밑에 거, 제일 밑에 거. 자, 시작. 열심히만 살아서 부를 쌓을 수 없는 시대입니다. 이거 깨달아야 됩니다. 그럼 이제 어떻게 해요? 열심히 살아서 부를 쌓을 수 없다면 그럼 어떻게 부를 쌓아야 되냐고. 부를 쌓긴 쌓아야 되고 노후도 생각해야 되고 내가 뭔가 노동이 힘을 잃는 시대라면 그 노동을 대체해서 내가 돈이 있어야 뭐 살아갈 거 아니에요. 이걸 어떻게 만들어야 되냐고요. 그래서 이 방법을 가르쳐 드립니다. 올바른 곳에 돈과 시간을 투자하셔야 됩니다. 지금은요. 올바른 곳이라 하면 올바른 산업과 올바른 방향에 여러분이 돈이 있으시면 돈을 투자하시고요. 돈이 없으면 시간이라도 투자하십시오. 요즘 아이들이 유튜브 하려고 그러고 인스타 하려고 그러고 막 연결과 공유로 막 어쨌든 돈을 벌어보고 인적 자산을 모아가지고 거기서 안정적인 소득을 만들어 보려는 이유가 뭘까요? 졸해서 그래요. 돈이 없으니. 돈이 있는 분들은 올바른 방향을 잘 찾으셔서 거기 투자해 보시고요. 현금 갖고 있으면 현금 녹아요. 화폐 가치는 계속 떨어지고 요즘 여러분들 지금 지난 12월도 아니죠. 이재명 대통령 당선된 작년 6월부터 지금까지 코스피 지수가 몇 프로가 올랐어요? 따블이 올랐어요. 따블이. 그게 무슨 말이냐면 그때 여러분들이 지금 6개월 동안 만약에 은행에다 1억 넣어놓으셨으면 여러분 1억은 5천만 원 된 거예요. 주식에 넣어놓으신 분은 1억이 2억 되신 거고. 맞잖아요. 돈이 그만큼 녹는 거예요. 근데 몰라요. 그냥 적금하고 예금해야 되지. 그러니까 돈이 지금은 녹고 있는 시대라고요. 그 돈을 그렇다고 또 오늘 가서 어디 가서 이상한 코인 투자하고 이러지 마세요. 큰일 나요. 그러니까 올바른 산업과 방향을 알아야 된다고요. 그러면 알아야 투자를 하지. 그죠? 근데 이제 지금 제가 이 얘기하면 돈 있는 사람 좋겠다. 난 돈도 없는데 왜 하지? 지금 이제 생각하시잖아요. 그럼 뭐 해야 되냐 하면 시간을 투자하세요. 어디다가? 자산 가치가 있는 곳에 시간을 투자하라. 영상 하나 보여드릴게요. 보세요. 시간의 가격, 시간은 돈일까? 아니면 삶일까? 18세기 벤자민 프랭클린은 시간은 돈이다라고 선언했다.
이 말은 산업혁명기의 핵심 정신이었다. 시간은 노동력으로 환산됐고 노동력은 임금으로 변환됐다. 그렇게 인간은 자신이 가진 가장 유한한 자산인 시간을 매일 조금씩 팔기 시작했다. 노동경제학에서 시간의 가치는 시급으로 환산된다. 하지만 그 시급은 시장이 정한다. 당신의 1시간이 1만 원일 수도 100만 원일 수도 있다. 문제는 이 가치가 생명시간과 무관하다는 점이다. 돈을 많이 번다고 시간이 늘어나는 건 아니다. 오히려 자본은 시간의 자유를 가진 소수에게 집중된다. 노동의 종말에서 제레미 리프킨은 노동은 이제 삶의 목적이 아니라 시간을 파는 수단으로 전락했다고 말했다. 실제로 플랫폼 노동자들은 초 단위로 일을 쪼개어 판다. 배달, 택배, 프리랜서 모두가 시간을 팔고 있다. 아니, 정확히 말하면 시간 조각을 떼어내는 셈이다. 그렇다면 묻자. 너는 1시간을 얼마에 팔고 있나? 그 시간에 네 인생은 진전되고 있는가? 단지 생존하기 위해 팔린 시간은 결국 네가 아닌 타인의 자산이 된다. 시간은 가장 공평한 통화지만 가장 불공평하게 소비된다. 진짜 부자는 시간을 버는 자다. 자, 그럼 제가 그래서 궁금했어요. 부자는 시간을 번다는데 시간을 번다는 의미가 정확하게 뭘까? 챗GPT한테 물어봤어요. AI는 뭐라고 그러는지 3가지 얘기해 주더라고요. 첫 번째는 시간의 레버리지를 활용하는 겁니다. 타인의 시간이나 시스템을 활용해 돈을 벌어야 시간을 버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시간을 투자하지 않고 내가 직원을 고용해서 돈 벌게 하고 월급 주고 그 직원들이 벌어온 돈으로 내가 벌어. 그럼 나는 가만히 있어도 월급만 주면 돈 버는 거잖아요. 직원들이 월급만큼 이상만 벌어오면 나는 가만히 앉아서 돈 버는 거죠. 이거예요, 이거. 이게 기업이잖아요, 기업. 또는요, 시스템을 활용해 돈을 버는 거예요. 시스템, 무슨 시스템? 금융 시스템. 예를 들면 내가 은행에다 100억을 넣어놔. 그럼 1년에 2억씩 늘어나요. 2억씩. 은행 이자가 그렇게 많이 주는 거였어? 안 받아봐서 몰랐잖아, 우리는. 우리는 5원, 연말에 5원 들어오고 10원 들어오고 그렇지 않던가요? 입출금 통장에. 근데 누구는 100억 넣어놓고 1년에 2억씩 받아요. 우리 연봉 이상을요. 이게 금융 시스템이에요. 또는요, 우리 아메이 같은 시스템이요. 내가 시간을 쌓아놨더니만 나중에 내가 일하지 않아도 나오는 수입이 돼버리잖아요. 이거예요. 1번은 시간을 번다는 의미. 두 번째가 저는 굉장히 마음에 좀 와닿던데요. 생계형 시간으로부터의 해방이 시간을 번다의 의미랍니다. 하고 싶지 않은 일을 하지 않아도 되는 시간을 확보했다는 의미랍니다. 아까 김창규 사장님이 그 얘기 마지막에 하셨잖아요. 하고 싶지 않은 일을 하지 않아도 되는 시간을 내가 점점 확보하면 그게 시간을 번다라는 의미라고요. 저는 하고 싶지 않은 거 안 합니다. 누가 나한테 시킬 권리도 없고 저도 아무도 없습니다. 저한테 돈 주는 사람이 없으니까. 이게 시간을 번다는 의미고요. 마지막 3번째는 뭐냐면 복리의 법을 시간에도 적용시키는 겁니다. 시간도 복리가 있습니다. 여러분이 1시간을 투자해놨으면 1년 후, 2년 후, 3년 후 10시간, 100시간으로 돌아오는 일이 있습니다. 그게 자산화되는 시간을 보내는 겁니다. 책을 1시간 읽었어. 그 1시간의 책 읽음이 거기서 얻은 통찰력이, 인사이트가 여러분의 5년 후, 10년 후에 100시간, 1000시간을 벌게 해줄 수도 있는 거죠. 그게 자산화되는 시간인 거고요. 아메이를 여러분이 네트워크를 지금부터 하나씩 쌓아가요. 쌓여서 시간이 지나서 여러분이 플래티늄이 되고 에메랄드가 되고 다이아몬드가 돼서 네트워크를 튼튼하게 만들었어. 그러면 그게 자산화되는 시간이잖아요. 그죠? 이거라는 거죠. 이해되세요? 여러분 시간을 보셔야 됩니다. 시간을 버는 도구를 찾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강력히 여러분에게 주장하는 겁니다. 아멘. 제가 시간을 벌었던 방법입니다. 웬만해서 우리가 평범한 우리들이 시간을 버는 방법이 없습니다. 아멘 가능하잖아요. 왜요? 연결로요. 공유와 연결로 여러분의 플랫폼을 여러분이 만들어서 여러분이 주인이 되라고 그 기회를 준 회사가 아메이잖아요. 쿠팡요, 소비자하고 판매자하고 연결해서 돈 벌어요. 배달의 민족요, 식당하고 먹고 싶은 거 먹으려는 사람하고 연결시켜서 떼돈 벌어요. 중간에 연결만 시켜줘요. 카카오요, 사람과 사람 연결하잖아요. 지금도 카카오 없으면 못 살죠, 우리. 연결시켜놓고 거기서 돈 벌잖아요. 카카오 회사가 돈 번다는 생각하면서 카카오 쓰세요? 아니잖아요, 전혀. 아메이 뭐예요? 소비자와 아메이를 연결시켜 주는 거 아니에요, 생필품과? 그 똑같은 연결을 하는데 돈 버는 주체가 소비자냐, 쿠팡과 카카오냐, 이 차이인 거죠. 아메이는 그 기회를 누구한테 줬다? 우리한테 준 거라고. 이제는요, 매일매일 다른 사람, 다른 기업들 연결시켜서 돈 벌어주지 마시고 내 연결을 내가 시켜서 내가 시간을 버는 사람이 되셨으면 좋겠어요. 해보실래요? 자, 근데 이제 여기서부터 이제 중요한 얘기가 나옵니다. 이렇게 기회가 있는데도 성공 못한다니까요. 되게 웃기죠? 여러분들 이런 얘기 혹시 들어보셨어요? 어느 날 딱 오늘부로 24시부로 전 세계에 있는 돈을 다 다시 모아. 그래서 80억 인구한테 똑같이 다 나눠줘. 그리고 1년 지나면 어떻게 되게요? 원래대로 돌아가요.
왜 그래요? 또 있잖아요. 우리 같이 부자가 아니었던 사람은 또 그 돈 딱 받으면 헛짓한다니까. 또 헛짓한다니까, 또 헛짓. 예. 근데 부자가 돼본 사람들은 이 돈을 어떻게 불려서 다시 부자가 되는지를 안단 말이에요. 이해하시죠? 그러니까 우리가 뭘 배워야 되냐면 일확천금 벌 생각하지 말고 성공의 방법을 배워야 되는 거죠. 기회가 있는데도 성공 못하는 이유는 성공 방법을 몰라서 그래요. 근데요, 너무 대단한 건 여기 나오면 아메이 미팅에 나오면 가르쳐줘요, 안 가르쳐줘요? 다 가르쳐줘요. 돈 내라고 혹시 여기 나올 때 돈 내신 분? 여기요, 돈 내라 소리 안 한다니까요. 제가 공짜로 받아서 여러분한테도 공짜로 알려드리는 거고 여러분도 공짜로 받았기 때문에 여러분의 주변 사람들에게 공짜로 이 기회가 있다고 알려드리는 거 아니에요? 같이 하자고요? 이런 집단 조직이 어디 있습니까? 그러니까 사람들이 의심스러운 거예요. 상식적으로 납득이 안 가거든요. 뭔가 공짜로 줄 때는 이것들이 바라는 게 있을 건데 이 생각을 계속 하잖아요. 계속. 아니라니까요. 그 여러분이 잘 되시면 돼요. 이 시스템 구조 자체가 그렇게 만들어져 있어요. 누군가를 잘 되게 도와드리면 내가 성공하게 돼 있다고요. 이게 너무 대단한 일 아닙니까? 두 번째는요. 방법을 배워도 왜 성공 못하느냐 하면 스스로를 못 믿어요. 내가 잘 되겠나 하다 보 처음에는요 막 잘 될 것 같다가도 조금만 거절당하고 누가 한다는 사람이 갑자기 안 한다 그러고 막 이러면 내가 되겠나 이래 버린다니까. 이것만 해결하면 돼. 이것만. 이거 어떻게 해결해요? 이거 해결하는 방법. 스폰서 상담 또요. 이거 어떻게 해결했어요? 이런 마음 들었을 때 그렇죠. 여기 나와야 돼요. 여기. 딴 데 가지 마시고 여기 나오세요. 여기. 미팅, 음원, 책, 스폰서 통해서 해결하시면 돼요. 아시겠죠? 오늘 그러면요. 이거 성공하는 방법. 기회를 잡고 성공할 수 있는 세 가지 여러분들에게 노하우. 제가 생각하는 이 세 가지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기회를 성공으로 만드는 방법 세 가지입니다. 자, 정리해 볼게요. 세 가지. 1번. 같이 읽어볼까요? 1번. 정체성 확립. 2번. 완벽주의 버리기. 3번. keep going. 자, 정체성 확립이라는 것부터 해볼게요. 나를 못 믿게 되는 가장 큰 이유가 내가 나를 안 될 사람으로 자꾸 쳐다보고 규정해 버려요. 그래서 스스로를 못 믿게 되는 거예요. 이게 성공과 실패를 가르는 제1요소가 뭐냐면 수많은 성공학서 적에서 뭐라 그러냐면 내가 나를 어떻게 바라보느냐예요. 여러분 스스로를 성공하기에 충분한 사람이라고 바라보십니까? 그렇죠. 이 땅에 태어난 우리가 원래 태어날 때부터 가난한 사람, 성공할 사람 정해져 있나요? 근데 누구는 성공해야 되고 누구는 성공 못 해야 돼요? 송충이는 솔림 먹어야 돼요? 오리지도 못하려면 쳐다보지도 말아야 돼요? 뱁새가 황새 따라가면 가랭이가 째져야 돼요? 근데 우리를 그거를 철떡같이 믿으면서 우리의 부모님들이 뭐 하려 그러면 야 송충이 솔림 먹어야 된대 뭐 이런 소리 듣고 그런가 봐 이러고 그렇게 교의주의 받아왔잖아요 우리가. 깨자고요. 왜 우리는 부자가 되면 안 돼요? 왜 우리는 잘 살면 안 돼요? 한평생 잘 살다 가면 안 되냐고요. 이때까지 고생했는데. 이게 중요해요. 여러분들 바보 빅터라는 책 아세요? 빅터라는 사람이 있어요. 영국계 이민자인데요. 어릴 때부터 머리도 안 좋고 공부도 못하고 부진하고 하니까 학교에서도 욕먹었대요. 야 너는 학교 계속 못 다니겠다. 학교 다녀봐야 소용없겠다. 맨날 왕따 당하고 뭐 혼나고 그러다 결국 학교를 퇴학당했어. 그래서 막노동을 전전하다가요. 그냥 이렇게 생계를 꾸려 나가다가 나이가 되니까 군대를 가야 되잖아요. 군대를 갔어. 군대 가서도 막 어버러버 하고 있는데 어느 날 IQ 검사를 한 거예요, 군대에서. 왜 군대 이제 포병 배치하고 이런 거 배치하려면 머리가 조금 있어야 되니까 IQ 검사를 딱 했는데 검사 결과가 군대 역사상 가장 높은 IQ를 받은 거예요, 사람이. 천재였던 거예요, 천재. 알고 보니까 167인가 나왔대요. 예. 그때부터 이 사람이 자기가 머리가 좋다는 걸 알기 시작해서 이제 배치도 이제 막 이렇게 머리 쓰는 일을 배치하게 된 거예요. 거기서도 월등한 실력을 막 뽐내니까 인정받기 시작하고 나와서도 막 이제 일하는데 막 직장에서 인정받기 시작하다가 그 세계에서 머리 좋은 사람들만 모여 있는 그 모임이 있다대요. 멘사에 합류하게 된 거야. 멘사에 들어가서 뭘 하기 시작했냐 하면 이분들이 나처럼 사람들이 어릴 때부터 뭔가 정확한 검사 툴이 있으면 검사하는 도구가 있으면 어릴 때부터 쉽게 이 사람이 천재인지 아닌지를 알 수 있을 건데 자기는 그런 게 없어가지고 군대 가서 알았다는 거지. 그래서 이 사람이 뭘 하는데 자기의 일생을 헌신했냐 하면 그 툴 만드는 거. 무슨 퍼즐 같은 거 만들어서 이거를 1분 내에 맞추면 130 이상, 뭐 30초 내에 맞추면 140 이상 이런 툴을 만든 거야. 그 툴을 만들어서 전 세계에 보급하기 시작했어. 그걸 인정받아가지고 이 빅터는요
전 세계 맨사 그 명예회장으로 추대가 될 정도로 헌신하면서 사셔다가 2000년도에 돌아가셨어요. 그분의 실화를 바탕으로 쓴 책 이름이 바보 빅터예요. 자, 그러면 이 빅터는 원래 그렇게 학교에서 욕먹고 왕따 당하고 퇴학당할 때 그럴 만한 사람이었습니까? 아니었잖아요. 그죠? 자신의 그 잠재력을, 숨어있는 능력을 못 알아챈 거죠. 여기에요. 다이아몬드가 되지 않을 분 아무도 없어요. 성공하지 못할 분 아무도 없는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렇게 어릴 때부터 우리 집에는 부자 안 난대. 우리 집에는 다 직장 생활한대. 사업하지 말래. 뭐 이런 소리 듣고 살았어요. 그러니까 나는 사업하면 안 되는가 봐. 나는 그냥 이렇게 평범하게 사는 게 맞는가 봐. 우리 가족, 우리 핀가 봐 이게. 이러면서 여러분들 다 그렇게 산 거 아니에요. 왜 그래야 되는데요? 왜 그래야 되냐고. 여러분들 무엇이든 여러분이 원하는 게 있으면 그 원하는 걸 이룰 수 있는 사람들입니다. 스스로 믿어보자고요. 믿어보자. 지금부터 좀 믿어보자고. 이게 정체성이에요. 내가 나를 어떻게 바라보느냐. 여러분은 무엇이든 할 수 있는 존재입니다. 믿을 거죠? 잘 안 믿길 때는 또 오세요. 또 나오세요. 또 나오세요. 그럼 계속 여러분들 믿어지게 해드릴게요. 그럼 우리 함께 성공할 수 있어요. 네. 자, 두 번째. 이 정체성이 확립되고 난 다음에, 그러면, 그럼 해볼까? 그러면 이제 이렇게 행동 단계로 와요. 이때 주의해야 될 게 뭐냐 하면 사람들이 머뭇거린다고요. 왜요? 대부분의 사람이 완벽주의가 있어요. 잘 배워서 잘 할 수 있을 때 뭔가를 하려고 그래요. 그게 실패자의 생각이에요. 성공한 사람들은 그렇게 안 해요. 어떻게 하게요? 일단 시작합니다. 그리고 하면서 완벽해집니다. 이게 성공하는 사람들의 마인드고 행동법입니다. 그럼 배우면 되잖아요. 성공하는 사람들이 어떻게 하는지 우린 따라하면 돼요. 가만히 보면 실패하는 사람들이 하는 방법이 있거든요. 뭐요? 미루고 뭔가 있으면 적어놓고 나중에 해야지 하고 안 하고 해야지 말만 하고 그 시작되는 행동 첫 시작을 안 해. 뭔가 마음 먹고 결단했을 때 그것과 연결된 일을 48시간에서 72시간 이내에 하지 않으면 그걸 안 할 확률이 97%가 된대요. 예를 들면 다이어트를 하겠어 올해. 했어. 그러면 48시간 이내에 뭘 해야 되냐? 헬스라도 끊어야 돼. 가는 건 나중에 가더라도 끊어야 돼. 끊으려면 가야 되잖아. 요거 뭔가 단초가 되는 행동 하나 시작하는 걸 48시간에서 72시간이 안 하면 안 하게 된다고. 그러니까 여러분들 자꾸요. 뭔가 내가 사업 설명을 잘 못해요. 내가 아직 제품 지식이 잘 없어요. 그래서 말하기가 그래. 아니요. 여러분이 확신이 딱 생기면 그 다음부터 그냥 하는 거예요. 하시는 거예요. 해서 실패는 없어요. 했는데 잘 안 됐어. 그러면 경험. 했는데 잘 될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 좋은 거. 그러니까 실패는 없다. 했는데 잘 안 되면 경험. 잘 되면 좋은 거. 그리고 스폰서랑 상담하면서 고쳐 나가시면 되잖아요. 제가 몇 달 전 드림데이 때 펠리컨적 사고방식이라고 보여준 적 있죠. 이게 지금 여러분에게 가장 필요한 것 같아요. 펠리컨 아시죠? 펠리컨 막 불이 이만한 거. 펠리컨은 어떤 사고를 갖고 있냐면 요즘에 기업에서 유행이거든요. 저게 일단 입부터 벌리죠. 뭐냐 하면 일단 입에 다 넣어요. 다 넣어. 자, 막 고양이도 넣어보고 사람도 넣고 일단 넣은 다음에 딱딱하거나 못 먹겠다 싶으면 뱉고 물렁하고 먹을 수 있으면 삼켜요. 그게 펠리컨식 사고방식이에요. 크기와 상관없이 무조건 넣어요. 막 뭐든 넣어요. 뭐든 넣어요. 이게 펠리컨이 살아가는 방식이에요. 그래서 요즘 기업에서는 이 펠리컨적 사고를 되게 강조합니다. 옛날에는 실패하면 뭐라 그러고 고가에서 깎고 했는데 요즘에 실패를 더 장려하잖아요. 왜? 금방 말한 것처럼 실패해서 안 되면 경험이고 되면 좋은 거니까. 100번 실패했어. 1000번 실패했어. 1000번 안 되는 방법을 경험한 거예요. 그럼 다음부터 실수 안 하겠죠. 그러니까요. 하세요. 해야 돼요. 그게 두 번째 성공하는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기회를 성공으로 만드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겠어요. 뭐든지 시작할 때는 잘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잖아요. 여러분들 지금 하시는 일도 처음 시작할 때 잘했어요? 못했을걸요? 그렇다고 때려치웠어요? 아니잖아요. 계속 다니다 보고 못해도 좀 배우고 하다 보니 잘하게 된 거 아니에요? 이게 성장 마인드셋이라 그러거든요. 지금의 나는 못한다고 생각할 수 있죠. 하지만 배우고 경험하고 변화해 가면 나는 무엇이든 해낼 수 있는 존재가 될 수 있거든요. 여러분들이 여기 1년, 2년 안 빠지고 나왔다 생각해 보세요. 미팅에. 그럼 1년, 2년 후에는 제품 얘기도 잘 할 수 있을 거고 많이 써봤으니까
사업 설명도 할 수 있을 거고, 아미 이런 거야, 네가 오해하고 있는 거야, 이런 거니까 한번 같이 알아보자, 한번 초대해보고 할 수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럼 그때 여러분을 한번 믿어보는 거예요. 아, 지금은 이렇지만 시간 지나면 나도 잘할 수 있을 거야 라고 믿어보는 거죠. 미래의 나를 믿어보세요. 지금의 나가 안 믿기면. 예, 손재모 말씀입니다. 저 박수 칠 일인가? 자, 마지막 세 번째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다 보면 잘 안 될 때가 많아요. 인정하자고요. 세상에 내 뜻대로 되고 내 생각대로 다 될 것 같았으면 여러분 이렇게 안 살죠? 에? 안 그래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다 보면 안 될 때가 많다니까요. 그럴 때일수록 계속하는 힘이 성공하는 사람들의 힘이에요. Keep going 하시라고요. 물방울이요, 빗방울이 저 바위를 뚫을 때요, 힘이 세서 뚫게요? 아니에요. 하다 보면 바람에 날리기도 하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루, 한 달, 1년, 10년 떨어지다 보면 결국 구멍을 내요. 빗방울이 바위를 뚫는 건 힘이 아니라 뭐라고요? 꾸준함이에요. 하다 보면 잘 안 되는 구간이 있어요. 그래서 계속 하시는 거예요. 중간에 꺾이지 않는 마음이 제일 중요합니다. 이걸 뭐라 그래요? 중꺾마라 그러죠. 이건요, 과학적으로도 너무너무 많이 증명되어 있는 거예요. 그 코넬 대학교에 더닝이라는 사람과 크루거라는 교수가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능력이나 경험이 쌓이는 일의 특성이 있다고 연구를 했어요. 그래서 이런 그래프를 하나 만들어낸 거예요. 더닝 크루거 효과라고. 이게 코넬 대학교 사회심리학과 교수 둘이서 만든 거거든요. 이게 뭐냐 하면 아메리카 똑같아요. 처음에 뭔가를 딱 배우잖아요. 딱 배울 때 조금만 배우면 이제 완전 있잖아, 나 다 할 수 있겠다 막 이래 돼 버려요. 우와, 다이아몬드 6명만 하면 된다고? 뭐 껌이네 뭐 이래 돼요. 그게 뭐냐면 우매함의 봉우리. 그러니까 스스로를 경험치에 비해서 과대평가하게 돼요, 초기는요. 그래서 가다가 깨지죠, 이제 막. 아, 3명, 4명 깨지고 나면 어떻게 되냐면, 뭐, 이거 안 되네, 이거. 나 뭐 할 일인갑다, 이거. 어렵다, 아메. 자기는 실력이 조금씩 늘어감에도 불구하고 스스로를 과소평가한 단계로 떨어져 버려요. 이게 뭐냐? 절망의 계곡이에요. 스스로를 과소평가한다니까요. 그러니까 처음에 저 꼭대기에서 막 하다가 한두 달 지나면 쏙 하고, 요때 중요하죠. 절망의 계곡에서 계속 내려가면 집으로 가는 거예요. 그런데 저 절망의 계곡에서 어떡하냐? 다시금, 그래, 겸손하게, 내가 덜 배웠구나. 물론 이런 과정들이 다 있을 수 있어. 그럼 나 지금부터 다시 기본에 충실하면서 배우면서 저 꼭대기로 한번 내가 올라가 봐야지 하면서 깨달음의 오르막을 서서히 걸어가시는 분들은 결국 다이아몬드가 돼요. 여기 계신 분들이 다 그런 분들이에요. 제가 이거 챗GPT에 물어봤어요. 딱 물어보니까 보세요. 저기 1번 우매함의 봉우리 그러면서 뭐죠? 똑같이 얘기하죠. 아메이 다 할 것 같아. 금방 다이아몬드 되겠는데라고 생각하는 시기래. 자신감이 하늘을 찌르는 시기. 그러다가 막상 해보니까 2단계 절망의 계곡 보세요. 막상 해보니 생각보다 어렵고 내 부족함이 보일 때입니다. 자신감이 바닥으로 떨어지며 가장 많은 포기자가 발생하는 구간입니다. 저거 조심해야 된다고. 저거요. 그럴 때일수록 여러분들이 미팅 나오고 음원 들으시고 스폰서와 상담하셔서 지켜내셔야 돼요. 깨달음의 비탈길 보세요. 지속적인 학습과 실전을 통해 진짜 실력을 쌓아가는 단계입니다. 겸손해지며 본질을 이해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시간이 조금 걸려도 결국에는 저 위에 올라가 내시게 될 거예요. 그게 아멘이에요. 똑같은 거라니까요. 그래서 제가 챗GPT한테 힌트를 좀 줘 그랬더니 보세요. 초기 사업자 알고 보니 다 아는 게 아니었다. 스텝 1. 처음 미팅 몇 번 듣고 제품 써보니 이거 대박이다. 내가 말만 하면 다 가입하겠는데? 라는 자신감이 생깁니다. 이게 바로 우매함의 봉우리입니다. 하면서 메시지를 주죠, 챗GPT가. 이때 열정은 너무 좋지만 사실 가장 위험한 시기이기도 합니다. 이때 거절을 당하면 충격이 크거든요. 지금 느끼는 자신감에 겸손한 학습을 더해야 합니다. 배우시라고요. 2단계 있는 분, 손 들어보세요. 지났어요? 네, 겸손하게 배우시면 돼요. 자, 이제 2단계예요. 스텝 2 뭐냐 하면 여기 절망의 계곡이죠. 사업이 왜 이렇게 어렵지? 성장통의 시기를 겪고 있는 분. 제가 봤을 때 많은 분이 2단계일 것 같았어요. 현장에서 거절도 당하고 파트너 관리가 마음처럼 안 될 때 절망의 계곡에 빠집니다. 나랑은 안 맞나 봐라는 생각이 들죠. 챗GPT도 이런 마음을 너무 잘 알죠. 메시지가 있죠. 리더님, 지금 힘든 이유는 실력이 없어서가 아니라 진짜 전문가가 되기 위한 과정을 통과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멋지게 얘기해 주잖아요. 통과하고 계신 거예요. 이 계곡을 지나야만 진짜 다이아몬드가 가는 비탈길이 나옵니다.
아시겠어요? 예. 자, 3요. 탱코라는 단단한 지팡이를 짚고 오르는 길입니다. 저기가 깨달음의 오르막은요. 절망의 계곡을 빠져나오는 유일한 방법은 막연한 감정이 아니라 객관적인 시스템에 몸을 맡기는 것입니다. 내 기분과 상관없이 매일 책을 읽고, 자, 저기도 써놨죠? 내 감정과 상관없이 매일 책을 읽고 음원을 듣고 미팅에 참석하며 탱코를 실천하는 분들이 바로 깨달음의 비탈길에 들어선 분들입니다. 여러분, 사업을 하다 보면 내 마음 같지 않아 답답할 때가 있죠? 그때가 바로 감정을 버리고 시스템 안으로 들어올 때입니다. 챗GPT 똑똑하죠? 예, 여러분한테 메시지 주는 거잖아요. 여러분 어디 계세요? 대부분이 저기 있죠. 절망의 계곡. 스스로를 과소평가하지 마시고 우리는 할 수 있는 존재입니다. 2026년 붉은 말의 해, AI, 로봇, 우리의 일자리들을 위협하고 있고요. 어떻게 살아야 될지 자영업은 힘들고 답답하고 미치겠고요. 그 가운데 여러분들 아메이라는 도구가 우리의 시간을 벌어주는 일이 되지 않을까 싶거든요. 예, 영상으로 마지막 한번 여러분에게 메시지 드리고 마무리할게요.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는 길이 왜 괴롭지 않겠어요? 고통, 절망, 좌절 이런 것들로 점철된 길, 수시로 포기라는 유혹이 엄습을 할 겁니다. 주변의 모든 사람들 다 부정적으로 아마 얘기를 해줄 거예요. 그냥 나도 심지어는 나를 못 믿겠는데 남들이 나를 믿어주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무직하게 앞으로 나아가는 거야. 계단 올라가듯이. 일정 양을 누적을 계속 시키고 향상감 체크하면서 이전보다 나아지고 이전보다 나아지고 이전보다 나아지고 그게 불가능한 일이야? 그렇게 하니까 그 닫혔던 문이 열리더라고. 인생의 길이 나타나더라고. 내가 원하는 인생 살게 되더라고요. 주변 사람들이 뭐라고 하든지 내 인생, 내 길 내가 선택하고 내가 거기에 대해서 책임을 지는 거지. 포기 안 하는 거예요. 근데 이거를 내가 스스로 안 된다고 생각해버리면 그때는 진짜 불가능이 되는 거예요. 예, 마지막 멘트요. 내가 스스로 안 된다고 생각하면 그게 안 되는 일입니다. 될 수 있는 일이고 할 수 있는 일이거든요. 그 믿음부터 세워보시고요. 한 걸음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다 보면 결국 되지 않겠어요? 그죠? 그렇게 될 거라 확신하고요. 함께 여러분들 2026년 한 해 폭풍 성장하는 우리 사람들 되시길 응원하겠습니다. 화이팅입니다.